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많은 정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하나인데 다 떠들기에 너무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주말 제 맘대로 제 채널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반향이 좀 기대만큼 못 미치는 그런 사건 하나를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멤버십 가입해주신 장석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뭘 가지고 일어나 만평을 통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버스가 총선을 향해서 덜컹거리면서 달리고 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 같죠. 그런데 차창이 와장창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버스 좌석에서 둘이 니 탓이라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바람에 나라가 개판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런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임종석한테 야, 네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반대 안 해서 윤석열이 크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터져나오고, 반발하는 임종석 측에서는 임종석 후보는 아니고요. 하여튼 야, 선거에서 진 당사자가 책임져야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는 시점에 이렇게 클 줄 어떻게 알고 그걸 막냐? 이러고 티키타카를 하고, 또 여기서 추윤 갈등이 윤석열을 키운 거 아니냐고 추미애 전 장관이 소환되고, 이걸 또 보수 언론은 막 부채질을 해서 연기를 피우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 와중에 준연동형 선거제를 선택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 비례연합을 짜야 하는데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그림 속에 덜컹거리는 민주당 버스가 다음 정류장으로 가는데 뻐정에 누가 서 있어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바로 창당을 선언하고 4월 총선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조국이 창당한 신당도 민주당이 만드는 비례연합당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 못할 이유가 없지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는 조국이 무고하고 탄압받고 있다고 믿지만 거대 야당 민주당은 중도 표심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중도층은 잘 몰라. 그 상태에서 언론에서 왈왈거리면 정말 그런가 하고 조국에 대해서 절레절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버스에 올라타려고 정류장에 대기 중인 조국 신당을 민주당이 비례연합에 태울지 안 태울지 어려운 문제인데, 조국 본인이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한다, 나는 내 할 일을 찾겠다라는 식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길을 가시고 저는 저희 길을 가다 보면 국민들이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그 정리에 따라 저도 따르고 민주당도 판단을 하시겠죠. 지금은 정청래 최고 말씀대로 따로도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다음 만평 보시죠. 민중의 소리 최민하백님 만평입니다. 자, 뒷배경에 검찰, 용산, 국회가 펼쳐져 있고 앞에 있는 도로변인가봐요. 노란색 경고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경고판에는 색을 옆으로 맨 어떤 남자의 뒷모습이 있고요. 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험, 데인저, 조국의 늪이라고 쓰여 있죠. 경고판 남자의 뒷모습은 조국 전 장관일 겁니다. 옛날에 출근할 때 이렇게 색을 옆으로 메고 출근하는 모습이 되게 화제가 됐었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조국 본인, 조국의 가족, 일가를 쥐잡듯이 잡고 언론은 미친 듯이 수사 과정을 나발을 불면서 민주당은 지지율이 흔들리고 지지자들이 갈라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당시 사태를 조국의 강 혹은 조국의 늪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께서 창당을 선언하셨어요. 민주당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이 조국의 늪, 그 악몽을 되새기면서 지금 굉장히 재고 있는 모양새죠. 조국의 창당, 총선 참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회, 검찰, 그리고 조국이 미워서 그냥 죽을 지경인 저 용산의 대통령실까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안이죠. 이 경고판의 총알 자국은 조국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을 의미할 수도 있고, 민주당의 애매하고 신중한 태도, 그 눈총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인스타 오뎅96 전종원 하백님의 만평입니다. 어떤 남자가 큰 돌을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돌을 들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죠. 조국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이런 인터뷰도 있었죠. 조국 신당은 만들어지냐고요. 조국 신당은. 북콘서트 갔을 때 또 유사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나 하면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위해 돌 하나를 들겠다. 돌 말고 조국 신당이에요. 자, 평생 법학자로서의 자부심도 잃고 아내가 옥고를 치르고 자녀들이 인생 망치고 수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몰아붙이니까 돌이라도 들어야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림 속의 돌은 조국의 신당 창당이 그런 의미의 돌이라는 뜻이고, 작가님은 기왕 돌을 드실 거면 큰 돌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 조각 한 번쯤은 보셨죠?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다비드는 성서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돌팔매질 한 번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죠. 이 조각은 다윗이 돌을 하나 딱 들고 골리앗을 뚫어지게 째려보는 바로 그 찰나, 그 순간을 묘사한 조각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돌을 들고 있는 손에 그 터져나올 듯한 심줄, 그 긴장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국 장관이 기왕 돌을 드실 거면 스스로 다윗이 됐으면 합니다. 다비드 조각상 같이 미남이긴 하시잖아요. 자, 전종원 화백님의 만평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전종원 작가님은 조국 가족에 얽힌 윤석열 사단의 그 잔인한 수사를 처음부터 지켜보면서 뉴스가 있을 때마다 많은 조국 지지 의사를 만평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작년 8월에 올라온 그림인데, 이때 조국 전 장관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거기 응하고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안개 바다 위에 방랑자라는 그림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작을 보면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한 신사가 바위 위에서 안개가 자욱한 대자연을 굽어보고 있는 뒷모습입니다. 뭐 한가롭게 놀러와서 구경하는 것 같진 않죠. 저 광활하고 캄캄한 안개 속을 뚫고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뭐랄까, 이 뒤태에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그런 각오와 흐트러짐 없는 품위가 느껴집니다. 자, 다시 전종원 화백님의 그림으로 넘어오죠. 이 그림에서는 아까 그 방랑자 대신에 조국의 뒷모습을 그려놓고 안개 너머에 아득히 촛불의 행렬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멘트를 붙여요. 길 없는 길의 끝에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촛불이 함께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조국의 늪, 조국의 강?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워할 만한 불의, 정의롭지 못함을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가 있는데 벌을 받지 않는다. 이거 불이죠. 밉죠. 둘째, 정반대 명제로 죄가 없는데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도 불이죠. 셋째, 죄가 큰데 작은 벌을 받는다. 이거 정의롭지 못하죠. 열 받죠. 아니,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를 위조하고 그걸로 사기치고 감히 또 법원에 그걸 제출을 해서 재판부를 희롱하는데 꼴랑 징역 1년 받고 요즘 사면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큰데 작은 벌을 받는 경우 뭐 허다하죠. 자, 이제 네 번째, 그럼 반대로 죄가 작은데 큰 벌을 받는다? 이것도 정의롭진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믿진 않지만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는 학교 표창장 위조했다는 혐의로 4년 징역을 받고 교수직까지 잃었어요. 자, 여기서 말 안 통하는 인간들은 빼고 듣지 마시고 나가주시고, 자, 조국을 둘러싼 법적 혐의와 재판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째 불의, 죄가 없는데 벌을 받는 경우거나 네 번째, 죄가 작은데 큰 벌을 받는 경우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죄가 없는데 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국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국과 원한 관계에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에 비해서 조국과 그 가족이 죄에 비해 받는 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조국을 비난하는 건 불가능하죠. 최소한 도덕적 결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둘 다 미워해야죠. 자, 저는 이번 총선에 조국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고 굳이 창당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건 본인의 작은 성공이겠죠. 하지만 각성한 조국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이준석 개혁신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감히 예측해 봅니다. 제가 보기에 조국은 빠질 것 없는 점잖은 학자, 그리고 징글징글하게 매력적인, 그래서 그게 못난 것들한테 엄청난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이고, 하지만 이런 면도 있어요. 문재인이라는 시대 정신을 불러내고 세상에 우뚝 세운 그런 이론가이면서 전략가였습니다. 지금 모든 걸 잊고 막다른 길목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러내고 우뚝 서기를 결심한 게 아닌가. 총선이 끝나면 조국에게 별의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은 조용히 있는 다윗을 지금 건드리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